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다리의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리의 부종이라는 것은 결국 다리 조직에 체액이 축적해서 생기는 건데요. 그 체액이라 함은 물이 될 수도 있고 림프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종으로 인해서 부기가 발생하고 불편함이 생기고 다리가 무겁거나 꽉 찬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피부가 변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리의 부종은 크게 눌렀을 때 푹 들어간 다음에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그런 피딩 이디마라고 하는 부종과 눌렀을 때 함몰하지 않는 비함몰 부종, 넌 피딩 이디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다리 하재의 정맥이 피가 심장으로 올라오는데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에 부종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고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인데요. 가장 흔한 것이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장질환, 심장의 판막질환 때문에 생기는 부종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콩팥질환인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3기 후반 때부터 부종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말기 심부전까지도 부종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일어났다고 반드시 콩팥병이 더 심해졌다고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부종이 없다고 해서 콩팥병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콩팥병이 있을 때 부종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일반적인 콩팥병 외에 신증후군이라고 해서 소변으로 단백뇨가 많이 나오게 되면 다리가 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알부민이 많이 빠지면서 피 안에서 액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떨어지면서 피 안에 있는 체액이 세포 사이로 빠져들면서 부종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질환입니다. 흔하게 간경화가 있을 때 부종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것은 신증후군과 비슷하게 신증후군에서는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오스모릭 프레셔라고 하는 체액을 피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부종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경화에서는 알부민과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단백질이 피 안에 적게 되면서 같은 현상으로 소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만드는 자체가 적어져서 부족해서 알부민이 떨어지면서 부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림프 부종인데요. 림프계의 장애로서 림프액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 통로가 막히거나 할 때 이렇게 림프 부종이 생깁니다. 이 림프 부종은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다르게 림프액이 순환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부종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부종은 특히 눌렀을 때 함몰하지 않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림프계가 막혔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이 암으로 인해서 암이 림프 순액을 하는 그 통로를 막음으로써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림프 장애로 인한 부종이 있을 때는 암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서 이 림프가 지나가는 통로를 막았다 하면 수술 후에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약물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가장 흔한 게 칼슘 채널 차단제, 브랜드네임으로 노바스크라는 암노르핀 약이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바스크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약 때문에 부종이 일어나는 분들을 꽤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엔셋, 아이비프로펜, 애드빌, 알립, 나프록센, 모빅, 그런 약들 때문에 부종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도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서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부종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거나 저녁 때쯤 해서 다리가 많이 붓는다, 이런 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임신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 그것 때문에 하지에서 올라오는 정맥을 누르거나 해서 다리가 붓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감염이 있을 때는 몸이 붓습니다. 혈관의 세포들이 확장이 되면서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폐혈증이 일어날 경우에 혈압까지 떨어지고 하면서 수액을 받거나 수액을 안 받아도 몸이 붓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있으신 분들을 보면 폐혈증 때문에 오신 분들은 탱탱 부어있는 것을 보는데요. 감염이 이렇게 일어나면 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병원에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잘못해서 환자가 자기 가족
가족이 탱탱 부었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를 가끔 봤는데, 그거는 병원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감염이 있어서 입원을 하게 되면 감염 때문에 몸이 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상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도 당연히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종이 일어난 거 진단을 어떻게 하냐? 그냥 쳐다봐도 부종이 있다는 걸 알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부종이 어떤 양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이유,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저질환, 약물 사용, 생활 습관 등을 우리가 환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록을 보고, 그리고 신체 검사, 폐를 듣는다든지 다리를 눌러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기 검사를 하고 피부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보고 눌러보고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화로 진단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종이 생기신 분들은 바로 병원에 오셔서 직접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를 보면서 같은 부종이라고 해도 이 부종은 어디서 왔겠구나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직접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되고요. 그렇게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 혈액 검사를 또 하는데요. 콩팥이 괜찮은지, 간이 괜찮은지, 울혈성 신부전에서 물이 많이 차면 이 프로비엠피가 올라가는데, 그럼 혈액 검사를 하고, 그래서 울혈성 신부전을 보고,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해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콩팥에 피가 나와서 콩팥이 망가지고 있는지 이런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 물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보기 위해서 심전도도 하고 폐 사진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림프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CT나 MRI까지 동원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말하자면, 치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에서 생활 습관의 변경이 중요한데요. 다리를 올려서 부종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압박 스타킹을 사용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액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요. 이렇게 압박 스타킹을 할 때는 하지정맥류에서는 압박 스타킹을 하지만 다리 부종이 한쪽에 생겼다고 하면 DVT라고 해서 혈전이 생겨서 그 다리가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압박 스타킹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항응고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압박 스타킹으로 눌러서 부종을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만 압박 스타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해서 다리의 근육들이 좀 커지고 튼튼하게 되면 혈액 흐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에도 좋고 울혈성 신부전에도 좋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소금과 물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물도 같이 내 몸에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럼 그 물이 많다 보면 다리나 부종이 생기는 부위에 더 물이 차서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분을 섭취하는 것을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울혈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이뇨제를 쓰고요. 울혈성 신부전이 아니더라도 이 부종이 너무 심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뇨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저질환을 해결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한쪽만 다리가 부었을 때 초음파를 해봤더니 거기에 DVT라고 해서 혈전이 보인다면 항응고제로 치료를 하는 거고, 노바스크, 즉 암노리필이라는 칼슘 채널 차단제를 써서 다리가 부은 거라면 그 고혈압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신부전이 생겼다. 그러면 이뇨제도 쓸 수 있지만 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하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정맥 때문에 다리가 부종이 생겼고 그게 심하다면 하지정맥 수술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림프구가 막혀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됐든 어쨌든 간에 림프구가 막혔다면, 심할 때는 림프 배액을 하는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림프 마사지를 해서 부종을 치료하려고도 하는데, 림프구가 막혀서 하는 거는 솔직히 치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자가요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쉬는 동안에는 다리를 올려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장시간 서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종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심장에 문제거나 콩팥에 문제 있으면 벌써 의사가 알았을 테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바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갑작스럽게 부기가 심해진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한쪽 다리만 부기가 심해진다. 아니면 한쪽 다리만 부기가 생겼다. 그거는 거의 굉장히 응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 의사를 보거나 응급실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에 부기가 심해지면서 다리가 아프다면, 그리고 다리가 아프고 발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다리가 한쪽이 부었는데 호흡곤란이 생긴다. 그러면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다리 한쪽이 어제부터 부었는데 갑자기 10시 50분부터 숨이 하면서 숨이 찬다. 그러면 다리에 혈전이 떨어져 가지고 폐에까지 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게 되면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가슴에 통증이 올 때 응급실을 가시기 바라고요. 살짝 통증만 있다든지 발적을 하면 응급실이나 아니면 자신의 주치의를 가서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결국 다리가 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약간의 하지정맥 때문에 생기는 다리의 부종, 아니면 짜게 먹었을 때만 생기는 다리의 부종은 별 문제가 없는 원인부터 심장이나 콩팥이 망가져서 우울혈성 심부전이나 만성 콩팥병까지 다양하게 굉장히 심한 질환까지 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다리가 조금 붓는다고 괜찮겠지 하다가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면서 숨이 차와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벌써 우울혈성 심부전이나 아니면 콩팥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콩팥이 거의 말기 부전까지 와서 투석을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간혹 보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다면 병원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